안녕하세요. 스포츠토토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아직도 스포츠토토와 인연을 맺고 수익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수익 낼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움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준비했습니다. 영상의 고정 댓글 확인해주세요. 5월 11일 필라델피아 플라이어스 뉴저지 데빌즈 중계 NHL 분석. 플라이어스는 올 시즌 자신들의 경기 중 24개만 이겼고 이번 시즌 NHL에서 가장 실망스러운 경기 중 하나였다. UD 경기당 3.6골을 허용하고 올 시즌 NHL에서 가장 형편없는 팀 중 하나라는 점에서 수비는 팀의 몰락이었다. 이반 프로보로프와 저스틴 브라운이 4.9의 수비 포인트 점유율을 합작했지만 올 시즌 나머지 수비는 계속 홀수 러시와 쉬운 슈팅을 허용하며 아수라장이 됐다. 게다가 카터 하트는 선발 골텐더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올 시즌에는 단지 8,877%의 슈팅만을 절약하고 경기당 3.6골을 허용하면서 부담이 되었다. 수비가 플라이어스의 하락의 주된 원인이었지만 공격 역시 훌륭하지 않아 한 경기에 2.8골만을 득점했다. 조엘 파라비가 올 시즌 제임스 판 램스딕, 션 쿠투리에, 클로드 기루와 함께 18골을 터뜨린 가운데 플라이어스 공격의 백엔드는 고전했다. 사실 그 4명의 스케이트 선수들 외에 이번 시즌 플라이어스 공격에서 케빈 헤이스와 트래비스 코네니만이 10골 이상을 득점했다. 이것은 대등한 두 팀의 접전이 될 것이다. 두 팀 모두 시즌 내내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 플라이어스 수비는 누구든 자신들과 맞서 마음대로 골밑을 찾을 수 있게 하고 있다. 잭 휴즈와 마일즈 우드가 계속해서 플라이어스의 끔찍한 수비에 맞서 오픈샷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악마는 이 게임에서 골을 넣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편 라이언 머레이와 데이먼 세버슨의 데블스의 최고 수비짝은 플라이어스의 최고 중공 공격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악마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하고 모두 언더독으로서 그 과정에서 많은 가능성을 주어야 한다. 두 팀은 빈판의 공격적 끝에서 고전하면서 이번 경기가 저득점 경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두 수비 모두 올 시즌 NHL에서 최악의 수비에 속하며 상대팀이 마음대로 골 넣을 수 있도록 해왔다는 점이다. 잭 휴즈와 마일즈 우드가 끊임없이 골망을 찾을 수 있게 되면서 악마는 불운한 플라이어스 수비에 맞서 골을 넣을 수 있어야 한다. 플라이어스는 데이먼 세버슨과 라이언 머레이에 의해 제한될 수도 있지만 데블스 방어에 약한 백엔드를 이용하여 조엘 파라비와 케빈 헤이스와 함께 계속해서 네트의 뒷면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 5번은 두 방어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쉽게 커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5월 11일 위니펙 제츠 밴쿠버 카눅스 중계 NHL 분석. 최근 카누크에게 공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 9경기 중 5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다. 경기당 골수 25위, 경기당 슈팅 22위, 슈팅 21위, 점 효율성 25위다. 브록 보이어가 41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그는 지난 4경기 중 3경기에서 1골을 넣었다. 최근 카누크 팀에게 골텐딩이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10경기 중 8경기에서 3골 이상을 내줬다. 경기당 골 득실 26위, 경기당 슈팅 29위, 상대 슈팅 비율 19위. 대처 댐코는 13대 17-1의 기록으로 2.96가와 9.11 SB%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브래든 홀트비는 3.34GD와 899 SB%로 792의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제츠의 공격은 최근에 좋지 않았다. 그들은 지난 9개의 경기 중 6개 경기 중 2골 이하를 기록했다. 경기당 골 득실 12위, 경기당 슈팅 17위, 슈팅 9위 득점 효율성 14위다. 마크 셰이필이 시즌 58득점으로 팀을 리드하고 있다. 니콜라지 엘러스가 최근 9경기 중 7경기 중 1점 이상을 등록했다. 최근 제츠전에서 수비와 골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9경기 중 7경기에서 3골 이상을 내줬다. 경기당 골은 14위, 경기당 슈팅은 21위, 상대 슈팅은 8위. 코너 헬레부이크는 22대 17-3의 기록과 2.66GD와 9.14 SB%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노랑 브로소잇은 2.36GD와 920 SB%로 602 기록을 가지고 있다. 경기당 골, 경기당 슈팅 퍼센트 및 상대 슈팅 퍼센트로 이번 대회에서 모두 위니펙에게 유리하다. 제츠는 이번 시즌 두 팀 간의 7경기 중 5승을 거두며 카누크스의 번호를 가지고 있다. 홈아이스를 앞세워 위니펙이 이번 경기에서 승리한다. 최근 카누크에게 공격이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 9경기 중 5경기에서 3골 이상을 넣었다. 최근 제츠전에서 수비와 골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지난 9경기 중 7경기에서 3골 이상을 내줬다. 이번 대회에서는 오버가 히트할 것이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5월 11일 시카고 블랙호크스 달라스 스타즈 중계 NHL 분석. 시카고 블랙호크스가 5할을 맴돌고 있는데 이들이 이런 경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오른쪽 윙어 패트릭 케인의 플레이 때문일 것이다.
이 팀은 부상 보고서에 8명의 선수가 이름을 올렸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그들의 대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K는 올 시즌 승점 64, 15골, 49홈을 기록하고 최근 5경기에서 승점 4점을 기록하는 등 승점 7위 어시스트 공동 1위다. 지난 카롤리나 허리케인스와의 경기에서 그는 얼음 위에서 22분 6초 동안 3개의 슛을 시도하면서 점수를 기록하지 못했다. K는 10년 넘게 리그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었고 머지않아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3번 현 골키퍼 콜린 델리아는 지난 3경기 동안 시카고 블랙호크스의 골문을 지켰다. 카롤리나 허리케인스와의 마지막 경기에서 그는 올 시즌 자신의 기록을 1-30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37타에 1골을 허용했다. 블랙호크스는 올 시즌 179골을 허용해 리그 25위다. 올 시즌까지 148명 중 114명, 77.03%를 죽였기 때문에 상대 전적에서 평균치를 맴돌고 있다. 만약 시카고가 이 경기에서 수비적으로 나설 수 있고 더 나아가야 한다면 그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그들이 더 좋은 기록으로 시즌을 끝내도록 할 것이다. 블랙호크스가 시즌 첫 6경기 중 4승을 거둬 결정적인 우위를 점한 것으로 보인다. 댈러스는 최근 3경기에서 4.3골을 허용하고 있고 시카고는 최근 5경기에서 3.8골을 허용하고 있어 조금 더 공격적으로 포기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시카고 블랙호크스와 함께 홈에서 우승하여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이전 섹션에서 강조했던 것처럼 방어가 훌륭하지 않으며 이것이 차이점이 될 것입니다. 블랙호크스는 3군 골키퍼까지 내려와 부상자 처리로 수비진이 취약하다. 목표는 비행 중이어야 하므로 이 게임에서 오버로 진행하십시오. 네 번째 경기입니다. 5월 11일 내슈빌 프레데터즈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즈 중계 NHL 분석. 지난 경기에서 카네스를 상대로 한 우승은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따냈기 때문에 클 뿐만 아니라 올 시즌 카네스를 상대로 한 첫 6경기에서 패한 뒤 개막전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줄 수도 있다. 지난 경기에서 루크 쿠닌이 2골을 터뜨린 3대1 승리에 에릭 하울라가 불을 붙였고 주오세 사로스 21년 11월 12일 28제이는 13경기 연속 선발 출장하며 22발 중 21발을 멈췄다. 사로스는 앞선 2차례 선발 등판 때마다 3골을 내줬는데 대거 페카린 9-1-2-1-2, 97-2-2 선발 등판할 수도 있고 4월 10일 이후 한 번도 선발 등판하지 않았다. 케인즈 더 프레즈처럼 몇몇 핵심 선수들은 센트럴에서 4위 자리를 지키게 될지도 모른다. 내슈빌은 경기당 평균 2.61골로 리그 25위에 머물렀다. 로만 조시는 최근 5경기에서 33득점으로 2골 1도움을 기록하고 있다. 콜 잔크록과 미카엘 그렐런드는 13골로 공동 선두를 달리고 있다. 내슈빌은 홈에서 17-10-0으로 앞선다. 이 팀들은 중앙 디비전에서 각자의 위치에 묶여 있으며 플레이오프 1차전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두 팀 모두 몇몇 주요 선수들을 쉬고 있는 것을 본다. 프레드스는 올 시즌 첫 6패를 당한 후 마지막 경기에서 카네스를 이겼다. 그들은 수비에 의존하는 팀이고 그들은 지난 2경기에서 각각 한 골밖에 넣지 못한 캐롤라이나 팀과 맞붙게 될 것이다. 나는 내슈빌이 확실한 수비로 캐롤라이나에 다시 데려갈 것을 기대한다. 그들은 승리를 얻고 캔스를 3연패에 빠뜨릴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게임에서 언더로 기울고 있고 그것은 이 디비전 경쟁자들 사이의 마지막 경기의 선택이었다. 허리케인은 확실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 2경기에서 각각 한 골밖에 넣지 못했다. 게다가 그들은 그들의 훌륭한 수비에 의해 이끌리는 프레즈 팀과 마주하고 있다. 나는 캐롤라이나가 이 사건에서 몇몇 핵심 선수들을 쉬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들은 전력을 다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 게임에서 또 다른 낮은 점수를 받고자 하니 언더가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5월 11일 날 킹즈 세인트 루이스 블루즈 중계 NHL 분석. 킹스는 경기를 잘하지 못하고 지난 5경기 중 3경기를 졌다. 이미 플레이오프에서 탈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블루스와의 7경기 중 5승을 거두었고 월요일 블루스와의 마지막 8경기에서 6승을 안겨주는 승리로 스포일러를 하려고 할 것이다. 로스앤젤레스는 한 경기에 평균 2.64골을 넣으며 공격적으로 그리 좋지 않다. 그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18개의 슈팅에 2골을 넣었다. 숀 워커는 골과 어시스트로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길을 이끌었다. 라스무스 쿠파리가 골을 넣었고 가브리엘 빌라디, 알렉스 이아팔로, 리아스 안데르손이 어시스트를 받았다. 로스앤젤레스는 한 경기에 2.94골을 내주며 수비적으로 썩 좋은 편은 아니다. 그들은 마지막 경기에서 3골을 내줬고 그들이 승리를 원한다면 더 좋은 경기를 해야 할 것이다. 블루스는 지난 5경기 중 4경기를 졌고 최근 3경기에서 11점을 내주며 수비적으로 좋은 경기를 펼치지 못하고 있다.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었지만 승점 57점으로 몬트리올과 동률을 이루고 있어 라스베이거스와의 1라운드 대결은 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들은 7번의 만남 중 5번의 만남 중 5번의 만남에서 패배하며 킹스와의 경기를 잘 치르지 못했다. 킹스는 공격적으로 잘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이번 시즌의 블루스를 상대로 좋은 경기를 펼쳤고 마지막 3번의 만남에서 10골을 넣었다.
블루스가 현재 수비적으로 경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 게임에서 킹스를 늦추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세인트루이스 또한 지난 4경기에서 9골을 넣으며 공격적으로 분투했다. 킹스는 수비력이 좋지 않지만 최근 4경기에서 10골을 내주며 홈에서 더 좋은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면서 블루스의 공격을 견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블루스는 경기당 평균 2.91골을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3골을 기록하면서 원정에서 더 좋은 활약을 하고 있다. 그들은 킹스와의 마지막 3경기에서 한 경기에 2.33골을 평균하였다. 킹스가 홈에서 한 경기에 2.96골을 내주면서 블루스가 이 경기에서 그들의 평균을 낼 것으로 예상한다. 킹스는 한 경기에 2.64골, 홈에서 2.63골을 평균하고 있다. 그들은 블루스를 상대로 한 마지막 3개의 경기에서 한 경기에 3.33골을 평균하였다. 세인트루이스와 함께 루이스는 원정 경기에서 한 경기당 3.07골을 내주고 킹스는 총점을 넘어설 만큼 충분한 골을 넣을 것이다. 6번째 경기입니다. 5월 11일 베가스 골든나이츠 콜로라도 아발란치 중계 NHL 분석. 라스베이거스의 윙어 레일리 스미스는 골든나이트가 세인트루이스를 꺾으면서 생애 첫 해트트릭을 얻었다. 루이 블루스는 토요일 밤 4대1로 승리했다. 마르크 앤드르 플레리는 나이츠가 캐롤라이나 허리케인스와 동점을 이루면서 20세이브와 함께 NHL에서 80점을 받아 최다 득점을 기록하였다. 골든나이츠는 시즌 최고인 7개의 경기로 홈 연승을 연장했다. 월요일의 상대와 비슷하게 골든나이츠는 올 시즌에 열광했다. 한 경기당 3.4골, NHL 2위를 기록했고 올 시즌 183골을 기록했다. 마크 스톤이 21골 60득점으로 돌격을 주도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경기당 2.2골만 허용하고 있고 NHL에서 3위로 좋은 6번이나 상대방을 물리쳤다는 것이다. 올 들어 NHL 21위에 오른 기회의 18.6%를 골로 만들어내며 힘겨루기가 유일했다. 스웨덴의 골잡이 로빈 레너가 라스베이거스전에서 네트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29세의 이승엽은 올해 18번에 출발해서 13년 3월 2일에 완봉승 기록을 세우며 파이프 사이에 강세를 보였다. 그는 평균 대비 2.3골로 913의 세이브율을 기록하고 있다. 콜로라도는 최근 하키를 아주 잘하고 있어 일요일 밤에도 라스베가스에서 계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격적으로 이 팀들은 경기당 허용골에서 리그의 상위 절반에 가까운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바우어가 최근 불붙은 것처럼 골텐딩 부서에서 5위를 점하고 있다. 골든나이트는 약간 마음에 드는 팀이지만 게임 시간이 지날수록 네이선 맥킨론의 위상이 뚜렷해짐에 따라 다시 한번 확인해본다. 아발란체 팀은 마지막 경기를 5대2로 패했기 때문에 그들이 경기 준비를 하고 활활 타오르기를 기대한다. 칼러레도가 게임에서 이긴다. 이 게임의 골텐더들은 NHL의 상위 첼시에 있다. 필립 그루바워와 로빈 레너는 올 시즌 각 선수단의 파이프 사이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쳤기 때문에 모든 경기에서 골을 넣기는 어려울 것이다. 방어적으로 각 팀은 올 시즌 경기당 허용되는 골에서 5위 안에 든다. 라스베이거스의 콜로라도와의 마지막 7경기 중 5경기에서 이 합계액이 떨어졌다. 콜로라도의 서부 콘퍼런스 상대와의 마지막 6경기 중 4경기에서 이 합계액이 떨어졌다. 이 모든 것이 게임이 진행되게 만든다. 예약하세요. 오늘도 토토로 고민 중이십니까? 아직도 빚을 내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제 전문가와 함께 하십시오. 수익 복구를 모두 도와드리겠습니다.